밤 폭우가 쏟아집니다. 검은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뒷칸에는 휠체어에 묶인 청년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휴대폰이 떨어져 있지만 청년의 손은 닿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트럭 기사의 무전기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절벽 근처에 내려놓고 와. 절대 살아서 돌아오게 하지 마. 트럭이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째 절벽 가장자리 폐가 앞에 던져집니다. 바퀴가 지늘게 깊이 박힙니다. 트럭은 그대로 떠나갑니다. 빨간 후미등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청년은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1미터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렇게 충격적이지만 감동적인 실제 같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지우와 강서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빗줄기는 여전합니다. 한지우는 휠체어에서 몸을 움직여 봅니다. 하지만 묶인 끈은 풀리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으려 합니다. 손가락 끝이 허공을 긁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지우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앞으로 밀어봅니다. 바퀴가 진흙을 파고듭니다. 움직입니다. 10cm, 20cm. 다시 손을 뻗습니다. 아직도 멉니다. 다시 한번 휠체어를 밀어봅니다. 이번엔 너무 세게 밀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집니다. 휠체어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지우의 몸이 진흙 바닥에 떨어집니다. 얼굴이 진흙에 박힙니다. 일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우는 진흙 속에 얼굴을 박은 채 그대로 멈춥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시간, 2시간. 빗물이 지우의 등을 적십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차가운 물이 스며듭니다.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진흙을 긁어모아 조금씩 몸을 밀어봅니다. 1cm, 2cm. 너무 느립니다. 머릿속으로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5년 전 그날 밤, 아버지 회사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지우.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가다 한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봅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새엄마 윤미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임상 실험 데이터가 가득합니다. 미라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숫자를 바꿉니다. 부작용 항목의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간 손상 수치가 정상 범위로 조작됩니다. 지우는 숨을 죽입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을 출시하면 환자들이.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지우의 등을 밉니다. 계단입니다. 지우의 몸이 공중에 뜹니다. 구르고 구릅니다. 머리가 난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비명소리. 어머니의 비명소리.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지우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1년 후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윤미라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대저택 2층 방에 갇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는 5년. 그러다 어제 새벽에 낯선 남자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우를 휠체어째 들어올려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 산소까지 데려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아는 것 때문에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은 과거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우는 다시 손가락으로 진흙을 긁어 모읍니다. 조금씩 몸을 밀어냅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휠체어 가까이 갑니다. 팔을 뻗어 휠체어 바퀴를 잡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휠체어에 앉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입니다. 얼굴도 옷도 머리카락도 모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저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우는 폐가를 바라봅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그곳으로 갑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바퀴가 걸립니다. 힘겹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방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지우는 창가로 갑니다. 밖을 바라봅니다. 산과 나무뿐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죠? 어제 저녁? 아니, 그제 저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도 마릅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밤이 됩니다. 지우는 그대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별이 뜹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본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지우야, 힘들 땐 하늘을 봐. 별들이 응원해 줄 거야. 하지만 이제 응원도 소용없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습니다. 어둠만이 남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폐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배는 더 고파졌습니다. 목은 더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혀도 부어오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지우는 깨진 창문 아래로 휠체어를 밀어갑니다.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십니다. 차갑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조금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음식은 없습니다. 밤이 됩니다. 지우는 떨립니다. 산속 밤은 춥습니다. 옷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또 기억이 떠오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우. 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신경이 손상된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실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재혼 후에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모 미라가 가끔 방에 들렀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불편한 거 없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지우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왔는지도 모릅니다. 대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즐긴 것처럼 어느 날 미라는 지우의 방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적었던 메모가 든 노트였습니다. 미라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정해진 일만 했습니다. 지우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제 새벽에 남자들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지우는 몸을 웅크립니다. 팔로 몸을 감쌉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요?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계단에서 떨어진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어머니를 대신 죽게 해서? 아니면 고맙다고? 자신을 살려줘서? 지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셋째 날 새벽입니다. 지우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천천히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끝내는 게 낫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갑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폐가 뒤편으로 갑니다. 어제 봤던 곳입니다. 작은 절벽이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휠체어째 떨어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절벽 가장자리로 휠체어를 밀어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퀴가 절벽 끝 흙을 밟습니다. 돌멩이 몇 개가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계곡물 소리도 들립니다. 지우는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이제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손에 힘을 줍니다. 바퀴를 밀려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급하고 다급합니다. 지우는 눈을 뜹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한 여자가 숲속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등산복 차림입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지우에게 달려옵니다. 위험해요. 거기. 여자는 휠체어를 뒤에서 잡습니다. 온 힘을 다해 뒤로 당깁니다. 휠체어가 절벽에서 멀어집니다. 안전한 곳까지 옵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지우 앞에 섭니다. 얼굴엔 땀이 맺혀 있습니다. 눈빛은 진지합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우는 여자를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입니다. 여자는 지우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합니다. 말 못하시는 거예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폐가, 절벽, 그리고 진흙투성이에 찢어진 옷을 입은 지우. 여자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누가 당신을. 여자는 말을 멈춥니다. 지우의 눈을 다시 봅니다. 그 눈 속에서 모든 걸 읽습니다. 버려지신 거예요? 지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한참을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여기 서 있었어요. 지우는 여자를 봅니다. 여자의 눈빛이 다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습니다. 여자는 일어섭니다. 지우의 휠체어를 잡습니다.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밤에는 위험해요.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지우는 망설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자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합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배낭을 내려놓고 안을 뒤집니다. 물병과 빵 한 개를 꺼냅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제 점심이었는데 괜찮아요. 지우는 여자를 바라봅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을 돕는 걸까요? 여자는 물병을 지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살아야죠. 일단은. 지우는 물병을 받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물을 마십니다. 차갑고 깨끗합니다. 사흘 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물입니다. 여자는 지우가 물을 마시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짓습니다. 저는 강서연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지우는 물병을 내려놓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서연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글을 쓸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은 배낭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냅니다. 지우에게 건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노트에 천천히 씁니다. 한지우. 서연은 글자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 짓습니다. 지우 씨, 잘 부탁드려요. 서연은 그날 밤 폐가에 머물렀습니다. 지우 씨,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괜찮죠? 지우는 노트에 씁니다. 불편하실 텐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원래 산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서연은 배낭에서 얇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덮으세요. 밤에 추워요. 지우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배려였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요, 지우 씨. 지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낯선 사람인 자신을 돕는 걸까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할 수 없으니까요. 지우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스 버너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먹어야죠. 라면이었습니다. 냄새가 폐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뜨겁고 짜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너무 매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따뜻해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서연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지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라면을 다 먹고 서연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 씨, 물어봐도 될까요?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없습니다. 서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말요? 부모님도요? 지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가출로 신고됐을 겁니다. 서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공책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야죠. 일단은. 지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여자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서연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가 치료하던 환자가 죽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신인이었는데 그 환자를 맡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치료 중에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한 거였어요. 과다 투약이었죠.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저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저는 신인이었고 백도 없었고 언론은 저를 마녀 사냥했어요. 돌팔이, 살인자,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면허는 정지됐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욕했어요. 서연은 지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 산속으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매일매일 죽고 싶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산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밥을 주시고 집에서 재워주시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으면 좋은 날도 온다고.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건 아니라고.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 3년이 지났네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아있으니까 지우 씨도 만났잖아요.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을 만난 게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할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음식이랑 옷 좀 가져올게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폐를 끼쳐서. 서연은 웃었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저 혼자 사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서연은 배낭을 메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금방 올게요. 혼자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떠나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할머니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배낭을 열자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밥, 반찬, 과일, 빵, 그리고 깨끗한 옷도 있었습니다. 일단 씻어야죠. 근처에 계곡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서연은 지우의 휠체어를 밀고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가자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계곡가에 데려갔습니다. 손 씻어요. 얼굴도 씻으세요. 지우는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얼굴도 씻었습니다. 사흘 동안 묻었던 진흙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평온함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대저택에는 없던 것.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우 씨,
꿈이 뭐예요?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작은 거라도 좋아요. 내일 하고 싶은 것, 다음 주에 하고 싶은 것.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의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지우는 놀라서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조금씩.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희망을 준 건 5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우 씨. 저 믿어줘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매일 폐가에 왔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고 지우와 함께 먹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이야기했고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지우의 다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우 씨, 다리 좀 봐도 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무릎을 눌러보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발목을 돌려봤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의사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의사였거든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트에 급히 썼습니다. 의사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의사였어요. 서울대 한의대를 나왔죠. 그때는 잘 나가던 신인이었는데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면허도 정지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배운 건 남아있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봐야죠.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날부터 서연은 지우의 다리를 매일 주물렀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산에서 다치면 병원 가기 힘드니까 직접 치료하는 법을요. 서연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힘을 주는 부분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걸 눈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지우의 발목을 주무르는데 지우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트를 급히 꺼냈습니다. 느껴져요. 서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 지우는 자신의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느껴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봐요. 그날부터 서연은 더욱 열심히 지우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지우는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로, 무릎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서보는 연습해 볼까요?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지우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우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체중을 다리에 실어봐요. 천천히.
지우는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다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간은 버텼습니다. 잘했어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지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섰습니다. 5년 만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계곡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 물어봐도 될까요?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썼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을. 서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화학이요? 대학교에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썼습니다. 미국에서. 서연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꽤 똑똑하신 거네요? 지우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그럼 졸업하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중퇴했습니다. 사고 때문에.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워라. 그래도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노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서연 씨는요? 다시 의사 할 생각 없으세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면허가 정지됐으니까. 그리고 무섭기도 해요. 다시 환자를 대하는 게. 지우는 썼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잘하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5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걸 서연 씨가 하고 있어요. 서연은 지우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믿어요. 서연 씨도 서연 씨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서연이 걸음을 세웠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5걸음을 걷고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대단해요, 지우 씨. 처음엔 서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이 속도면 곧 혼자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씨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축하해야죠. 지우 씨가 5걸음이나 걸었으니까. 배낭에서 고기와 채소를 꺼냈습니다. 가스 버너에 팬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거예요. 특별한 날엔 꼭 이거 해주셨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폐가를 채웠습니다. 지우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다 됐어요. 서연은 고기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지우는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맛있어요. 서연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평소처럼 지우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오늘 많이 무리하셨어요. 근육이 뭉쳤네요. 서연의 손길이 지우의 종아리를 눌렀습니다. 지우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서연의 손길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많이 느껴져요. 감각이.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디까지? 지우는 자신의 무릎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감격했습니다. 대단해요. 처음엔 발목까지만 느껴졌는데 이제 무릎까지. 서연은 더욱 열심히 주물렀습니다. 이 속도면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일보다 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이 걷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자요, 지우 씨.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 서연이 안쓰러웠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집에 가세요. 편하게 주무셔야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왜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지우 씨가.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우 씨 눈빛 봤어요. 죽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지우를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 그런 눈빛 보여요. 그럴 때마다 무서워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이젠 안 그래요. 죽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서연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도요. 지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두막은 작고 낡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보조막대를 잡고 10걸음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폐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연히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화학구조식, 분자기호, 계산식. 서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우 씨, 이게 뭐예요? 지우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화학 공식인가요? 엄청 복잡한데. 지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냥 공부했다는 게 아니었네요. 전공자셨구나. 지우는 3페이지에 천천히 썼습니다. MIT 박사과정이었습니다. 중퇴했지만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MIT요? 그 유명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천재시네요. 지우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쓰세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기억하려고요. 잊어버릴까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지우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대한제약 회장의 아들입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원래는 제가 후계자였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 쓸모없는 존재가 됐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5년 전 저는 계모가 신약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봤어요. 임상 실험에서 간 손상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저는 그걸 메모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하지만 들켰어요. 그날 밤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살았지만 이렇게 됐죠.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계모는 저를 버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두려워했으니까. 서연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살인 미수잖아요. 신고해야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노트도 빼앗겼고, 저는 말도 못하고, 누가 믿겠어요?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서연 씨와 있는 게 좋아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서연이 말하고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서연은 말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은 강해요. 이만큼 버텼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저는 약해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재활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한 건데요.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살 이유를 줬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저도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서연은 지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싸워요.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다시 걷는 것도 했잖아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거 봐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 일면에 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한제약 후계구도 마무리 단계, 한승연 부사장 승진 확정, 신약 HM-2024 정보 승인. 지우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차남 한승연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장남 한지우는 5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 상태다. 한편 대한제약이 개발한 신약 HM-2024가 정보 승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지우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이 약, 사람을 죽입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5년 전 제가 본 데이터, 임상 실험에서 간 손상 부작용이 나왔어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계모가 그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지우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약이 출시되면 환자들이 죽을 거예요.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막아야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서울로.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지우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죽어요. 서연은 한참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지우는 놀라서 서연을 봤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같이 가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모를 다시 만나면? 아버지는? 회사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돌아가요.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못 주무세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걱정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우와 서연은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길에서 먹거라.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할멈은 튼튼하니까. 할머니는 지우를 봤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잘 모시긴.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아직 불안정했지만 확실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다시 올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이 석 달간 살았던 숲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고, 말하는 법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고,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우는 서연에게 노트로 말했습니다.
서울은 복잡해요. 놀라지 마세요. 서연은 조금 긴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적응할게요.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제가 있어요. 서연은 안심했습니다. 지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우는 노트에 주소를 쓰고 보여줬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 이름이었습니다. 택시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기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방을 잡았습니다. 객실은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호텔 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며칠 여기 있을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 서연은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쁘네요. 지우도 옆에 섰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예쁘긴 하죠. 하지만 이 도시가 저를 버렸어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되찾으러 온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호텔에서 기다렸습니다. 노트에 지우가 써놓았습니다. 금방 올게요. 지우는 오래전부터 알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모든 걸 노트에 썼습니다. 버려진 일, 숲속에서의 시간, 회복 과정, 그리고 신약 데이터 조작. 김 변호사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유기죄의 데이터 조작까지.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김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당시 차량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하고요. 며칠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지우를 데려간 차량의 블랙박스, 계모와 운전기사의 통화 녹음, 당시 위치 기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신약 데이터는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5년 전 일이고 원본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승현이. 의대생이에요. 김 변호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하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잘 됐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이제 승현을 만나야 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동생요? 어떻게?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승현은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한테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지우는 승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승현아, 형이야. 만나자.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형? 정말 형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우는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 오후 3시 승현이 왔습니다. 25살 깔끔한 옷차림의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엔 당황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승현은 지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형이에요.
살아계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승현은 지우 앞에 앉았습니다. 형, 어디 계셨어요? 다들 형이 가출했다고.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가출이 아니야. 버려진 거야. 승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내 어머니가 날 산속에 버렸어. 죽으라고.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내준 증거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위치 기록. 승현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형?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승현아, 내가 도와줘야 해. 승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지우는 계속 썼습니다. HM-2024 신약. 그거 임상 데이터 조작됐어. 내 어머니가. 승현은 놀라서 형을 봤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모든 걸 썼습니다. 5년 전 본 것. 간 손상 데이터 삭제. 환자들의 위험. 승현은 노트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지우가 썼습니다. 넌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잖아. 도와줘. 승현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승현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머니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원본 데이터가 있었어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승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말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침묵했어요. 승현은 지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 돼요. 형이 돌아왔으니까. 이젠 말해야죠. 지우는 승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현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증거 다 드릴게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고마워. 승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형.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우는 승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승현은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 임상실험 원본 데이터, 환자 사망 기록, 데이터 조작 전후 비교. 김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언제 움직이죠? 김 변호사가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가 주주총회입니다. 그때 하시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지우는 서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곧 끝나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무서워요. 서연은 지우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함께 갈게요. 지우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입니다. 지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5년 전 모습도 아니고 석 달 전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도 아닌 새로운 자신이었습니다. 서연도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떨려요.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옆에 있어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대한제약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옆에 있어줘요.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대한제약 본사가 보였습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연은 지우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우는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이 회사의 장남입니다. 경비원은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가출한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비원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도련님 아니야? 설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가출했다며? 서연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비서실장이 내려왔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네, 저입니다. 비서실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찾으셨는지.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회의실에 계십니다. 주주총회 준비 중이십니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총회 중인데. 지우는 단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비서실장은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옆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을 봤습니다. 임원들, 이사들, 그리고 단상 위에 아버지 한태준과 계모 윤미라, 그리고 승현. 한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당당하게. 서연은 그 옆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단상 앞까지 걸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 5년 전 연구실 CCTV. 미라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장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 임상실험 원본 데이터. 간 손상 부작용 수치들. 세 번째 화면. 환자 사망 기록. 13명의 이름과 날짜. 네 번째 화면. 미라와 정부 관계자의 뇌물수수 증거. 마지막 화면. 지우 유기 지시 녹취록. 미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절벽 근처에 내려놓고 와. 절대 살아서 돌아오게 하지 마.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된. 승현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승현을 봤습니다. 승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승현 의대생입니다. 형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승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우 옆에 섰습니다. 저도 원본 데이터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감춘 파일들을. 환자 13명이 이 약 때문에 죽었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태준은 미라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미라는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미라 씨 유기죄, 살인 미수, 데이터 조작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라는 소리쳤습니다. 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 회사를 위해서. 경찰은 미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몰랐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한태준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지우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태준은 지우를 놓고 임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한지우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후계자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 2명, 곧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총회는 중단됐습니다. 신약 출시는 취소됐습니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린 도시, 이제는 되찾은 자리.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씨가 해낸 거예요.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함께 했어요. 한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분은? 한태준은 서연을 봤습니다.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저를 살려준 분이에요. 한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지우는 노트에 썼습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한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우는 노트에 천천히 썼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경영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마. 천천히 해라. 지우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한태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은인이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은인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태준은 아들을 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진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축복한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미라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기죄, 살인 미수, 데이터 조작, 뇌물수수. 서연의 의료사고도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밝혀졌고 서연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허도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도 완벽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고 말도 짧은 단어만 가능했습니다. 긴 문장은 여전히 노트에 써야 했습니다. 회사 복귀 후 첫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우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들이 서연을 봤습니다.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약혼자입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며칠 후 지우와 서연은 그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지. 할머니는 지우를 봤습니다. 잘 지냈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 결혼하러 온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계곡가에 작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태준, 승현, 김 변호사, 몇몇 임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위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주례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죽어가던 몸을, 서연이는 죽어가던 마음을 살렸지. 할머니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평생을 서로를 살리며 살 거라. 지우와 서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새소리와 함께, 바람소리와 함께. 저녁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태준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행복하냐? 지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서연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한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지우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지우가 버려졌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폐가를 봤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서연 씨 덕분에.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지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지우의 옆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우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로 왔던 길,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길, 절벽 앞에 섰습니다. 한때 모든 걸 끝내려 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우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때로는 지우를 붙잡아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계곡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서연도 멈췄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장에 썼습니다. 버려진 인생은 없었습니다. 다시 걷게 만든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게 만든 사랑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는 걸. 그 빛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걸. 서연은 노트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서연 씨. 서연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우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새로운 길을 향해 함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고 두 사람의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지우와 강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우와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남자, 그리고 그를 살린 한 여자의 사랑. 때로는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